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미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들이 갑자기 경매 물건으로 엄청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게 대규모로 전세 사기가 일어났던 지역에서 갑자기 이렇게 매물 수백 채가 경매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내줬거나 작정하고 떼먹은 경우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2022년 여름까지 신축 빌라에 전세로 거주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면서 거주했던 집 등기에 압류 설정이 됐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임차인이 다행히도 들어와가지고 겨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마음고생을 조금 했다 보니까 이런 전세 사기 하면은 좀 남일 같진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 임대인도 소유한 빌라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국세가 체납된 사실을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었고 일단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할 때마다 뭔가 거짓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보였었고 또 약속 시간에도 기본적으로 늘 늦고 두세 시간씩 늦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신뢰가 안 가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거주했던 집도 신축이라 컨디션은 정말 좋았는데 입지가 아주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가격이 낮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결혼과 이사를 앞두고 있었어서 다음 임차인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되게 불안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사 갈 때도 집주인이 진짜 악질이었던 게 원래 보증금 금액에서 30만 원을 그냥 자기가 떼고 입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집을 둘러보고 수리 안 해도 되면 30만 원 다시 돌려주겠다는 헛소리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 뒤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집을 확인해 본다는 얘기만 하고 결국 30만 원은 절대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구나 싶기도 했고 그 이후로 사기꾼 하면은 저런 사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전세 사기가 다시 이슈가 돼가지고 예전에 살던 집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그 당시 집주인의 행방을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주인 이름으로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떡하니 전세 사기로 소송 중인 임대인으로 블로그랑 카페에 글이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집주인도 작년 여름쯤부터 전세 사기 관련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이 걸렸고 조사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랐던 거는 악질 임대인들 신상을 공개하는 사설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집주인의 사진, 실명, 주소 이런 것들이 다 떡하니 공개가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건을 전문으로 처리한 듯한 변호사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 예상보다 되게 많았던 수백 개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런 사실도 좀 알 수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그 집에서 늦게 나왔다간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참에 온라인상에서 이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안심전세 앱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 3년간 2번 이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19명밖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안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예전 집주인이 여기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계속 공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고는 하는데 이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고 다른 것들도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사설 사이트인데 안심전세앱과는 달리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개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확한 사이트명을 밝히긴 어렵습니다. 근데 뭐 악성 임대인 사이트, 뭐 나쁜 임대인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좀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제 예전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되게 많은 제보가 들어갔었나 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검색 엔진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집주인 실명으로 검색을 해보는 건데 이게 저는 정보를 제일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린 임대인 명단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피해자들이 좀 많이 생긴 다음에 업데이트가 될 텐데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글을 올리곤 하니까 더 정보를 좀 빠르게 얻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에 집주인 실명이랑 전세를 붙여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거나 이렇게도 정보가 좀 나왔는데 혹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집주인 실명을 초성으로만 넣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실명을 언급을 직접 하면은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초성으로만 언급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집주인 실명이나 초성으로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피해자들이 있거나 지금 뭔가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관련 채팅방들까지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양심적인 부동산이라면 웬만하면 연결 안 해주려고 할 텐데 세상에는 사실 양심 있는 공인중개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한 번쯤 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집을 새로 구할 때 말고도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의 상태가 요새 어떤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체크해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방법들은 온라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었는데, 지난해 4월부터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임대인 세금 체납 조회 서비스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전국 세무서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예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다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조회 후에는 임대인에게 이렇게 조회가 됐다는 통보가 갈 수는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새 집을 구하려고 하신 분들은 걱정되시면은 이런 걸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